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6월 7일에 경기가 끝나고 한화 이글스가 한용덕 감독의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제 자진 사퇴는 거의 한 90% 정도는 경질이잖아요, 그죠? 경질인데 약간 좀 형식을 자진 사퇴로 이렇게 조금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원래는 룰대로 하게 되면 이제 남은 연봉을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경질은 이제 보전을 받게 되는 거죠. 자진 사퇴는 원래 이제 보전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모양새를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갔으니까 화살은 더 이상 우리한테 좀 쏘지 마라. 자, 화살을 받은 사람이 나갔으니까 자, 이제 더 이상 화살 좀 쏘지 마세요 하는 이런 제스처인 거죠. 제스처인 건데 다 아는 거죠, 이제. 자, 이건 뭐 거의 위에서 좀 나왔고 글쎄요. 저는 이제 경기 전에 이미 약간 사퇴하기로 구단하고 한용덕 감독의 의견을 좀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들도 좀 있다고요, 그죠? 뭐 이제 그 오피셜한 발표로는 네. 한용덕 감독은 이제 경기 끝나고 통보를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구단이 이제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자, 오늘까지만 감독님 뭐 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조금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그 시점은 그만두는 시점은 어쨌든 결국 한용덕 감독이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사실 시끄러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나가 연패가 계속 길어지고 10연패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조금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요. 특히 결정타가 됐던 그 뭔가 그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6일 경기를 앞두고 코치 4명을 한꺼번에 엔트리에 말소하고 추가 등록되는 인원 없이 한용덕 감독이 직접 투수 교체를 하는 등 약간 그 경기가 뭔가 좀 더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거든요. 조금 충격이었어요. 저도 뭐 장종훈, 정민태, 김성래, 정현석 코치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이제 불펜에도 박정진 코치도 같이 내려가서 불펜에 연락하는 그런 코치가 없어서 마무리 이제 정우람 선수가 떡아웃하고 연락책도 하고 뭐 나중에 본인 몸 풀 시간 돼서 전 본인이 알아서 나가서 몸도 풀고 뭐래도 좀 얻어 맞기도 맞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저 구단 운영인 것이죠. 선수들 운영 야 이건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얼토당토한 일이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조금 이따가 조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래도 안 됐죠. 내 시리즈 연속 자 수입 내주고 14연패. 결국은 이제 1985년 3위 슈퍼스타즈 18연패가 최다인데 9일부터 롯데자이언츠랑 사직에서 맞대결을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한용덕 감독이 이제 떠나는 날까지도 이기지 못했고 너무 무기력하게 졌고요. 뭐 서폴드와 샘슨이 맞붙는데 9일날 그래도 과연 좀 진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싶고 또 정말 하나가 감독들의 무덤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좀 역대로 이제 하나 감독을 하신 분들 보면 뭐 예전에 뭐 김영덕 감독님도 계시지만 김인식, 김홍룡, 김성근 이른바 3김 이강하, 한대하, 유승환 자 KBO 리그 팀에 이제 뭐 보면 감독은 뭐 독이든 승배다 뭐 성배지만 독이 들었다 독이든 승배다 참 영예롭지만 아니 이제 독이 들었다. 뭐 하나 감독은 그냥 독잔, 그냥 독이다. 참 힘들다.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최원호 2군 감독이 감독 대행이 됐지 않습니까? 자 되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댓글에 우리 그 팬들께서 아우 좀 건강 많이 좀 챙기십시오. 이런 댓글이 많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니까 건강 챙기시라. 뭐 모든 감독 자리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더 그 한용덕 감독이 물러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는 감독 선임은 그리고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룹에서 최종 컨트롤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하고 최근에 이제 관계자가 그룹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그죠? 7일에 이제 사퇴 이전에 그룹에서 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용덕 감독한테 언제 이야기를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룹에서 이미 결정이 나온 건 맞고요. 맞고, 아마도 6일에 코치들을 내린 부분은 한용덕 감독이 이제 좀 화가 나서 내리신 것 같아요. 압박이 이제 들어오니까, 구단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구단은 이제 모셔올 때는 하지만 나가라고 할 때는 이렇게 모셔올 때는 양팔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모시면 내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내보내죠, 바로. 자, 그래서 뭐 여하튼 6일 오전에 이 4명의 코치는 야구장에 출근을 했다가 돌아갔어요. 이군 행 통보를 받고요. 2시 경기인데
12시 정도에도 구단 홍보팀 직원이 이 사실을 또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막 왔다가 그냥 나가신 거예요. 네. 급하게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뭔가 조짐이 보였다. 하여튼 하나구단 이번 감독 대행 선임, 코치진 개편, 팀 네. 분위기 세신, 전력, 재정비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 담당 기자가 이제 최원호 감독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뭐 생각보다는 목소리는 밝으셨다 그러던데 근데 뭐냐면 뭐 지금 이렇게 팀 자체가 다운돼 있는데 뭐 같이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힘이 떨어질 시작부터 힘이 떨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한용덕 감독님의 노고에 네.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긴 연패에 선수들이 지쳐 있으니까 일단은 연패를 끊고 팀 분위기를 추스리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공부하는 석사, 박사 야구인이시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젊은 네. 감독 대행이긴 자, 하지만 40대, 네. 47이죠. 올해 네. 또 40대 감독이 또 이제 감독 또 한 분 또 생기게 됐는데 하나의 문제점을 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이제 문제는 중간층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지금 20대 초반 선수들 중에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여러 있다 자부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뛸 수는 없다. 이 선수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참들이 좀 더 버텨줘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최원호 감독 대행은 너무 많은 훈련은 재능을 좀 좀먹게 한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걸 가지고 뭔가 이 강연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봤고 네. 이분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약간 이제 뭐 투구 메커니즘의 상에 있어서 고관절의 움직임 뭐 이렇게 네. 운동 역학 그다음에 메커니즘 이런 쪽으로 전문가신데 저 또 뭐 피칭 아카데미 같은 네, 것도 네. 좀 하셨잖아요. 근데 네. 효율성, 데이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선진 야구를 지향을 하는데 뭐 요즘 좀 젊은 40대 지도자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쵸.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무조건 훈련이 최고야. 야, 뺑뺑이 돌아.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다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최원호 이제 감독 대행을 네. 뭐 선임한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군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가장 유력하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후보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내부 성격이 답이었는데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가 하나의 리더십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제 장종훈 수석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셨죠. 3군에. 네네. 이번에 뭐 이제 코칭 스태프 개편 안에 보니까 3군 쪽 총괄을 잔류군 총괄을 맡으시게 됐는데 하도 지난해, 지지난해 하나의 박마이가 조금 아쉬워서 네. 2018년에 불펜의 힘으로 3위를 했는데 박마이가 뒤따라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팬들의 비난 십자포화를 맞았을 때 한윤득 감독이 먼저 막아주기도 하고 아니 네. 내 탓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미안해 장코치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조금 힘들 거다 네. 이야기는 했고 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정민철 단장님의 감독 대행 또 감독 성격 네. 이건 폭파죠. 거의 지금 이건 시점에선 전혀 그건 맞지 진짜 않는 불난집에 이야기인 것 휘발유 같고요. 투척이에요. 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없다. 일군 코치들 다 내려가 버리는데 누가 남느냐? 그 찍으면 맞는 거예요. 그냥 먼저 써도 돼 하루 전날에. 네. 자 최원호 이군 감독이 네. 자 감독 대행으로 왔는데 보니까 또 뭐 이게 너무 좋아요. 보니까 이게 이력서가 뭐 이론과 실기를 결합한 야구학자. 자 당국대 체육학 석사 운동역학 박사. 자 최원호 피칭 연구소 네. KBO 기술위원 국가대표팀 코치. 정민철 단장하고는 프리미어 11때 이제 코치로 인연이 좀 있으면 네. 아는 사람이죠. 하여튼 지금 이제 하나 2군 성적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자 7일 언제 보니까 2군에 북부리그에 네. 9승 1무 9패로 3위더라고요. 하여튼 뭐 1군보다는 지금 성적은 좋습니다. 성적이 좋은데 자 그렇다면 네. 나 기자는 최원호 감독 대행은 시즌이 끝나면 감독 대행 꼬리를 뗄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없을 거라 봅니까? 제가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뭔가 제가 감히 장담할 수는 전혀 없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지난해 기아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요. 김기태 감독이 비교적 잘했죠, 좀 초반에 그죠? 나가서 이제 박근식 대행이 끝까지 책임을 졌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래도 한 시즌을 잘 이끌어준 네. 감독 대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후보군에 같이 포함은 하더라고요. 맞죠. 네. 뭔가 이제 남은 기간에 최원호 대행이 뭔가를 좀 보여주면 조금 더 여론까지 등에 업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하나도 이제 최원호 대행 그리고 새로운 감독 후보군을 또 놓고 고민도 그렇죠. 하고 외국인 네. 감독 영입 당연히 이야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오자마자 이 베테랑 선수들을 와장창 내렸네. 10명이나. 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장시환, 네. 이태양, 안행면, 김희환, 이해창, 송강민, 이성열, 김혜성, 최진행, 김문호.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야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요. 네. 어디로 간다? 하나가 또다시 리빌딩인 것인가? 야, 왜냐하면 이 선수들을 데리고 해도 우리가 이기고 하나가 야구를 이기고 뭔가 반전의 그런 끄트머리를 만들 수 없다는 네. 거죠. 이 선수들이 성적도 이렇게 바닥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라도 해보자. 좀 그렇게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도 리빌딩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선수들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큰 변화를 줘야 된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 베테랑 선수들한테 전달하는 뭔가 확실한 메시지가 메시지다. 보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감독 자리는 독이 든 성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독 하나가 이렇게 좀 감독들이 끝까지 뭔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좀 먼저 나가는 경우도 많고 좀 이런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 출신이 문제인 건지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프죠. 사실은 이제 팀의 레전드들은 자랑입니다. 수치가 그럼요. 아닙니다. 네. 수치가 아닙니다. 정민철, 한용도, 구대성, 송진우, 장종훈 한 시대를 풍미했기 네. 때문에 이 레전드들이 생겼어요. 빙그레 때 얼마나 야구 잘했습니까? 뭐 2018년에 하나가 11년 만에 가을 야구 하는데 네. 거기는 맨날 갔던 거야 그냥 그때는. 물론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못해서 그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천안북일고 출신으로 대표되는 특정 인맥이 팀을 좌우한다. 야 레전드들이 그냥 이름값만 있는 것이지 분란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서 팀을 어렵게 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게 암흑기가 길어지니까 오해까지 또 증폭이 돼요. 맞아요. 네. 자, 출신의 문제 아니잖아요. 능력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하나 프론트가 이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야를 넓히지 못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분들도 계시면 이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엮어서 뭔가 좀 융합하는 그런 걸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서로가 또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어떨 때는 이분들 와장창 다 모셔왔어요. 네. 다 모였어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내보내 또 전부. 한 명도 없이 또. 이게 그러니까 방향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 사실 뭐 정민철 단장도 지금 이제 부임한 지 첫 시즌에 굉장히 험난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여러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 단장이 이 말이 나온다. 차기 감독 내정 이 말이 나오면 얼굴빛이 변해요. 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닌가? 그렇죠. 그럼 맞아. 네. 그 여러 번 들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본인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한용덕 감독한테는 정민철 단장의 부임이 여러 가지 또 가까운 후배가 왔으니까 힘도 됐겠지만 좀 심리적인 압박으로도 뭐 느껴졌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더 강하게 그 부분에 또 눈여겨 본단 말이야. 양선문 감독에서 단장 그리고 다시 감독 대천. 네. 임경혁 감독 마찬가지로 감독 단장 감독 자리로 옮깁니다. 요즘은 단장이 감독 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네. 수년 동안 감독 후보군에 있던 사람이 정민철 단장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이 감독 단장이 부딪힌 일이 없습니다. 나가는 날까지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감독을 바꾸는 이 사안은 이제 정 단장의 컨트롤 범위는 훨씬 좀 뛰어넘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애초부터 차기 사령탑 대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정 단장이 절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된다 그러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단장이란 자리에서 바로 감독이 된다? 그럼 뭐 다 죽지 않은 거예요. 욕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올해 말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 자, 야구에서 확률 제로가 없다. 네, 제로가 없다. 그리고 세상사도 마찬가지더라. 또 결국은 뭔가 그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의 선택에 그렇습니다. 달려 있지 않을까. 네. 근데 한용덕 감독이 FA 김선빈 선수 영입을 요청했었는데 네. 그게 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그 배경을 설명해 네. 주세요. 한용덕 감독이 2년차 때, 네. 2년차 때 양의지 선수를 좀 잡아달라. 지난 전순에 시즌을 한번 앞두고. 그렇습니다. 네. 좀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에 좀 안 했습니다. 네, 네. 자, 최재훈, 지승준 이 두 선수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 뜻을 접었고 올 시즌에 앞서서 이제 김선빈 좀 잡아달라. 왜냐하면 하주석 선수가 수술 뒤 돌아오자면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네. 3년간 FA 영입이 안 됐어요. 계속 안 됐는데 2년차 때 양의지 선수를 좀 잡아달라. 2년차 때 양의지 선수를 좀 잡아달라. 2년차 때
조금 다릅니다. 올 때부터 박종훈 단장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팀은 리빌딩하는 팀이니까 계약서에 사인하시오. 사인하고 왔어요. 네. 한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 리빌딩을 해야 돼.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한현덕 감독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하려고 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018년에 성적을 덜컥 낸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성적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 3위를 할 전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특별하게 정말 운이 따르기도 하고 참 천운이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부에서 외부에서 다 하기도 했는데 자 수혈을 받지 못했는데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결국 악순환인 게 하나 구단은 이미 지난 2014년 정도 14, 15 뭐 이때 FA들 굉장히 많이 영입했잖아요. 맞죠. 그것도 굉장히 좀 비싼 돈을 들여서 뭐 좀 베테랑 투수들 뭐 이렇게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도 성적을 못 냈던 그 기억이 오히려 지금 한영덕 감독이 재임을 하는 시절에 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맞습니다. 네. 정확한 분석인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도 그 이후에는 이렇게 외부 FA에 뭔가 투자를 하는데 계속 주춤 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오버페이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자, 김인식 감독도 이제 한 명 받았었고 한대하 감독도 한 명. 뭐 김웅룡 감독은 뭐 이용규, 정근우, 김승근 감독은 5명. 최소 이제 한 명 이상의 FA 지원을 이 감독님들을 받았는데 한윤덕 감독은 그러지는 못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얘기를 잠깐 나왔지만 엔트리 10명 그중 바로 이제 그 감독대행이 최현호 감독대행이 내렸고 그 중에 뭐 대부분 핵심은 결국은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과 한용덕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재임 기간 도중 내내. 사이 안 좋았죠. 네, 이게 정말 문제가 됐던 건지. 사이가 안 좋았. 그건 맞습니다. 근데 어느 팀이나 이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팀은 없어요. 자, 베테랑 선수들은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기량은 조금 다운됩니다. 미래에 대한 담보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젊은 선수들은 커갑니다. 감독은 당연히 이 선수들보다는 젊은 선수들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아가야 되니까요. 더 나아질 거니까요. 근데 계속 그 가운데 접점을 찾고 조화를 찾아야 돼요. 어느 팀이나 있습니다. 자, 이 감정 대립을 피할 수는 없는 구조인데 첫 해에 성적이 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강렬해졌어요. 네. 불펜 위주로 젊은 선수들이 힘을 내면서 팀이 탄력을 받았어요. 일부 베테랑 한윤덕 감독 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윤덕 감독이 굳이 털고 가지 않았어요. 성적이 났으니까 그때는 감독이 힘이 있었어요. 베테랑 선수들이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왔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렇지만 팀이 성적이 나니까 자기네들이 목소리 내봐야 팬들한테 야단 맞는데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가게 해주는 감독인데 팬들이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그때요. 어떻게 말을 못했던 거죠. 네. 자, 그러다가 뭔가 계속 이런 알력이 있다가 이제 밑에서 이제 터진 거죠. 터진 겁니다. 터져서 그 부분이 이제 2019년 시즌을 앞두고 이용규 선수 또 뭐 권혁 선수 이런 선수들 그죠? 계속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 팀이 젊은 선수들이 빨리 더 커져 버렸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거예요. 그쵸. 그냥 하나는 젊은 팀으로 갔을 겁니다. 뭐 그러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 사이가 안 좋았고 베테랑이 뭔가 이 꺾어지는 선이 분명하니까 전성기 때의 요구를 계속 이어가도 감독으로서 고민했겠죠. 자, 구단은 계속 리빌딩 주문을 합니다. 허리는 또 없어요. 선수들은 성장을 못하고 이상은 쫙 있는데 현실은 이 안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이게 뭐 이미 떠나셨으니 나오는 얘기지만 정말 이게 감독만의 잘못인가 팀이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게 또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보면 뭐 한용덕 감독이 잘했으면 뭐 중도 사퇴하는 감독이 되진 않았겠죠. 뭐 성공한 감독이 되었을 건데 자, 이제 감독의 문제다. 그럼 감독이 나갔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냐. 이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이전 감독이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얼만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전에 많은 감독님들이 계셨어요. 딱 안 된 겁니다. 하나. 그러면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솔직히 하나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많지 않고 하나의 베테랑 선수들이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오는데 뭐 3할 오픈을 치고 30홈런을 치고 40홈런을 치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뭐 와 하는데 보면 2점대 방어율, 3점대 방어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잘했죠. 뭐 5점대 방어, 6점대 방어를 하면서도 이미 이만큼씩 나와요. 왜? 밑에 후배들은 그거보다도 못해. 3할을 못 치는 베테랑이 있고 20홈런을 못 치는 베테랑이 있어도 밑에 후배들은 그것도 못 치는 거예요. 더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테랑들이 이야기에 힘을 내는 거예요. 타팀 같으면 밑에 선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베테랑의 요구는 심해지는 겁니다. 감독은 그게 또 싫었던 거고. 또 싸웠죠. 싸웠는데 결국은 어쩝니까? 이 선수들도 어느 정도 달래면서 가야지 성적을 낼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명이라는 이 선수들 와장창 내린 거 있죠. 지금 최원호 감독 대행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조금 한번 좀 눈여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덧붙여 한 말씀 좀 드리면요. 네. 하나 나간 선수들이 지금 뭐 한현덕 감독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 2년 가까이 저도 듣고 있고 한현덕 감독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섭섭한 부분들을 굉장히 섭섭했겠죠. 네. 근데 한 감독이 좀 직설적인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논란을 좀 키웠어요. 뭐 용규가 누구예요? 아니 누군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그때는 조금 얘기 중에 용규가 누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좀 지금은 다른 이야기 하시죠.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또 쓰면 또 와 뭐야 선수가 누군지도 몰라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배용수 선수도 떠나면서 이제 그때 이 배용수 선수가 뭐 야구 마음이 좀 떠난 것 같더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 듣고 굉장히 섭섭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2018년에 송가민 선수 옆구리 부상 관련했을 때도 감독 그거 너무 그렇게 부상 정도를 제대로 모르는데 선수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했어요.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도 봤습니다. 이용규 선수나 권혁 선수나 송가민 선수도 뭐 당당하게 한용덕 감독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당당한 요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선수들이 한용덕 감독을 좀 편하게는 생각은 하는구나. 편하게는 생각. 이 편하다는 말이 이제 뭐 좀 쉽게 생각한다, 우습게 생각한다 그거 아니라 좀 그냥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좀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두산의 김태형 감독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네, 하지만. 하여튼 조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뭐 일단 물러났습니다. 물러났고 한효덕 감독 이제 물러났고 선수들이 이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수년간 이제 바닥을 기다 보니까 하나에서는 안타 하나 치면 박수 받고 뭐 스트라이크 하나 넣어도 와 그러고 이제 10번에 한두 번만 잘해도 과다한 사랑을 받아왔어요. 이제 하나 선수들이. 그건 우리 팬들께서 그렇게 주신 사랑인 거죠. 제가 하나 담당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그러니까 구창모 선수라든지 박민우 선수라든지 강백호 선수, 이정호 선수, 김혜선 선수 이렇게 뭐 NC나 KT나 키움에 팬덤이 좀 약한 선수들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 선수들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 선수들이 하나에서 이만한 성적을 내고 이만한 실력을 뽐냈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말. 사실 이제 감독은 책임을 졌는데 책임을 졌죠. 네, 앞으로의 성적표가 어떨지 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팬들께서는 이딴 거 저딴 거 필요 없죠. 이제 좀 제대로 된 야구도 좀 하자. 좋다. 뭐 기다려달라. 시간. 자, 1, 2는 우리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제대로 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말씀 더 기다리겠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정말 뭐든 건덕지라도 한번 보여달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